안녕하십니까. 2020년 식품안전나라 사용자 영업자 교육 진행을 맡은 식품안전정보원 김민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된 이번 온라인 교육은 14시부터 15시 1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수강을 위해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 시작 전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님의 인사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장 정윤희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사용자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식품안전나라 사용자 교육을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제약 없이 보다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로운 질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가족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식품안전정보원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교육 식품영업자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품영업자편 교육은 화면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소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주요 민원 안내, 그리고 부록으로 영업자 사용 팁입니다. 첫 번째 식품안전나라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시스템의 하나로 통합망 시스템은 약칭 통합망 시스템은 대국민 포털 사이트,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 식품정보 활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과 식품정보 활용 시스템은 행정망으로 공무원, 관계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업무망에서만 연결이 가능하며 두 행정망과 연결되어 국민 산업체가 이용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가 바로 식품안전나라입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총 메인 정보 제공 화면인 식품안전나라와 우리회사 안전관리 서비스,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 데이터 활용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의 민원 및 식품 정보를 요청하면 관련 내용은 담당 부서로 인계되며 담당 부서는 민원을 처리하거나 자료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전달해주고 이용자는 민원 또는 요청 자료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크게 4가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품안전나라 메인 화면을 통해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국민이 회수 판매 중지 식품 혹은 식품 공전, 업체 검색 등의 메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의 경우 크게 1번 내비게이터 및 로그인 화면, 2번 검색창, 3번 메뉴바, 4번 자주 찾는 메뉴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드물지만 간혹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화면이 틀어져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사용이 9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거나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회사 안전관리 서비스입니다. 영업 인허가 번호로 가입한 기업 회원들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민원 및 편의성을 위해 준비된 메뉴들로 우리회사 정보, 우리회사 정보관리, 우리회사 민원, 생산실적 보고, 정보 검색, 관련 정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 화면입니다. 기업 회원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화면입니다.
자주 찾는 민원이나 주제별 민원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검색을 통해 민원 진행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공공데이터 제공 화면입니다. 공공데이터란 중앙부처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인증키를 통해 오픈 API 형태로 제공드리고 있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웹 연동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사실 오늘 교육은 영업자용이라 데이터 활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별로 참여하시지 않으셨겠지만 혹시라도 업체에서 이런 형태의 개방 정보를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메뉴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가입 안내에 앞서 식품안전나라는 회원가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원과 기업회원 가입이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개인회원 같은 경우는 일반 타 사이트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아이디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전자민원은 수출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영문증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이 대표적이며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의 전반적인 전자민원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기업회원의 경우 인허가 번호 숫자 11자리 아이디로 구성된 업체 인허가 번호를 아이디로 쓰고 있는 회원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민원은 반드시 기업회원이어야 하며 품목 제조 보고, 품목 제조 변경 보고, 냉동전환 신고, 생산실적 보고,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의 모든 전자민원이 이용 가능합니다. 품목 제조보고 등 기업회원만 이용하실 수 있는 민원은 반드시 해당 민원을 위해 개인회원이 아닌 기업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영업자용으로 기업회원 가입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원 가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타 사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디를 설정하여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의 기업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가입 클릭 시 본인 인증 화면으로 넘어가며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 인증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휴대폰 인증은 가입하시는 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로 반드시 대표자 휴대폰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휴대폰은 인증이 불가합니다. 휴대폰 인증을 끝내시면 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해당 화면에 1번 업체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2번 업체 찾기 창이 나오고 거기에서 해당 자신의 기업을 검색하여 나타난 업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업체는 업체 이름과 함께 인허가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박스 안에 대표자 생년월일, 업체 주소를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신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고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되어야 하며 이메일 같은 경우는 한메일 등은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업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공인인증서 등록 화면입니다. 인증서 등록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인증서가 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보니 저희 식품안전나라에서도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모든 민원 신청 및 업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민원인 분들께서는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본인의 아이디를 클릭하셔서 회원 정보 변경으로 들어가시면 하단에 2번과 같이 공인인증서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셔서 인증서를 등록하시고 메인으로 돌아가 그 이후부터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은 저희 식품안전나라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 종류는 아이디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있으며 아이디 로그인은 가입하셨던 아이디 또는 기업회원 가입 시 입력되었던 영업 인허가 번호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셨을 경우에는 아이디를 넣고 공인인증서 버튼을 눌러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아이디 로그인 후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인증서를 반드시 등록한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서가 만료된 후에는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와 함께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기업회원 가입 중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렀을 때 이미 인증된 기업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한번 이용을 하셨다가 한참 뒤에 다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업체 가입이다 보니 담당자분들도 자주 바뀌셔서 이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지만 해당 허가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가입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안 되실 경우에는 1899-5590으로 전화 주시면 인증 과정을 거쳐 비밀번호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영업자가 이용하는 주요 민원 안내입니다. 식품 영업자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민원은 품목 제조 보고입니다. 품목 제조 보고란 식품 첨가물 또는 축산물 제조 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 첨가물, 축산물의 주요 사항 및 제조 방법 설명서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살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제조 보고 화면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식품안전나라 좌측 상단에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민원에 우리 회사 민원이라는 메뉴가 있으며 해당 민원 두 번째에 품목 제조 보고가 있습니다. 품목 제조 보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성 화면이 나오고 해당 화면에서 품목 제조 보고 입력이 가능합니다. 먼저 1번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2번 신청업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는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담당자 성명 같은 경우는 자주 들어오시는 문의인데 담당자가 이 민원을 작성하시는 민원인 분이십니다. 공무원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공무원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이픈을 입력해 주셔야지만 저희 민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메모는 저 책갈피 빨간 모양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 항목은 아니기에 필요하신 경우에만 작성을 하시고 따로 작성하실 메모가 없으시면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지금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청업소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품목 제조 보고 화면을 들어갈 때에는 아래 2번 신청업소 화면에는 허가 신고 번호, 업소명, 영업자, 업종, 전화번호, 면적, 소재지 등은 이미 신고된 인허가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맨 첫 번째 필수값으로 잡혀있진 않지만 요청하는 품목 보고 번호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번호는 본인이 원하는 품목 제조 보고 번호가 있을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별도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공란으로 두시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품목 보고 번호의 다음 숫자가 순차적으로 자동 부여됩니다. 해당 신청업소 탭을 다 입력하시고 나시면 다음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식품 유형의 2번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식품 유형 조회 화면이 나오고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제품명, 5번 제품 판매 용도 내외수 구분, 6번 유통기한, 7번 그 외 기타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실험 수행 기관 종류나 실험 수행 기관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유통기한을 실험 수행 기간에 맡겨 도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하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입력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원재료 화면으로 넘어갈 경우 원재료 입력 주의사항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팝업은 품목 제조 보고 신청 및 원재료 입력 주의사항에 대한 팝업창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창은 없어집니다.
해당 원재료 탭에서 오른쪽에 있는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재료 조회 새 창이 생성됩니다. 나오는 원재료 조회 화면에서 원재료명 식품 유형명 쪽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원재료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온 재료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원재료가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입력된 원재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원재료명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며 배합 비율은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고 원재료 기타 설명란의 경우 원재료를 입력했을 때 추가로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 추가 같은 경우 해당 원료와 같은 동일 항목으로 원재료를 추가할 경우 이용하시면 되며 해당 재료에 종속되는 항목으로 원재료를 추가하셔야 하는 경우 하위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하 이동도 가능하며 해당 원료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품목제조 보고 및 수입 신고된 원재료는 해당 제품의 식품 유형명을 확인 후 식품 유형명을 원재료 코드로 선택하시고 원재료 기타 설명란에 실제 제품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제공드릴 세부 설명은 책자 PDF 부록 3 원재료 코드 입력 관련 안내 내용에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조 방법 설명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용도, 용법, 제조 방법을 입력하시고 보관 방법, 성상 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 내용 외에도 나머지 항목들도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 해당하시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선택 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조 방법 설명서 자체는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내용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관할 기관으로부터 반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성실히 입력하여 신고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영유아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는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니 이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시고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등록 및 제출 화면입니다. 첨부서류 탭으로 이동하시면 제조방법 설명서나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에 대한 기본적 자료가 없으신 경우 저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샘플, 제조방법 설명서 샘플을 5번 항목으로 다운받아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해당 서류들이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할 지자체별로 원하는 그 종이 형태가 다르시다면 관할 지자체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하려는 구비서류명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서류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후에는 4번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민원이 정상적으로 신청되며 혹시라도 버튼이 클릭되지 않는 오류 등이 발생 시 이후 PC 인터넷 환경 안내사항으로 조정이 가능하니 저희 책자나 혹은 이 발표 맨 마지막 부분의 설명드린 인터넷 옵션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품목제조 보고서에서 함께 출력되지는 않습니다. 품목제조 보고 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요청하는 품목보고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별도로 원하는 품목보고 번호가 있을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되며 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 완료 시 품목보고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유통기한 설정 근거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유통기한을 설정하게 된 근거를 간단하게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서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수행 기관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한 경우 해당 수행 기관의 정보 기입란에 입력해 주시면 되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기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목제조 변경보고 민원입니다. 품목제조 변경보고란 품목제조 보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사항, 제품명,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 비율, 유통기한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변경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제조 변경 보고는 식품안전나라 좌측 상단에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하시면 우리 회사 민원 메뉴 아래 품목제조 변경 신보고 메뉴로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웹페이지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민원 신청 화면이 나타나며 해당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품목제조 보고와 마찬가지로 신청인 정보는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메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며 품목제조 사항 변경 보고 같은 경우는 품목제조 보고와 달리 처음부터 변경 항목을 모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신청업소 탭 안에 있는 4번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식품 품목 제조 보고 대장 조회라고 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팝업 창에서 제품명을 검색하셔서 조회를 하시고 해당 제품을 선택하시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정보가 모두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화면의 캡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없지만 원래대로라면은 불러온 제품 정보가 모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된 상태에서 본인이 수정하시고자 하는 변경 항목만 수정하실 수 있도록 체크를 하시면 풀리는 형태입니다. 해당 화면에 보시면 2번 변경 항목 탭이 있습니다. 변경 항목 탭에 제품명 변경 여부, 유통기한 변경 여부, 원재료 변경 여부, 포장재질 변경 여부, 기타 변경 여부, 한란 인증 변경 여부가 있으며 해당 내용 중 변경하시고자 하는 변경 항목에 대한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면 체크가 되며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해당 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항목 중 변경하려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그 해당 칸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화면과 같이 변경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예를 들면 식품 유형 같이 변경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은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경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관할 기관으로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해당 품목제조 기본 정보 탭 안에서 수정을 하실 수 있으며 원재료를 변경 여부를 체크하시면 원재료 탭으로 이동하고 포장 재질 변경 여부와 기타 변경 여부를 클릭하시면 제조 방법 설명서 쪽으로 화면이 이동됩니다. 예를 들면 제품명 변경 여부를 체크할 경우 해당 제품명 칸이 풀려서 해당 칸을 지우고 원래 내용으로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며 유통기한 변경 여부를 체크하셨을 경우 유통기한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재료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체크해 주시면 원재료명 탭으로 이동이 되며 그 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팝업에 또 나타나기 때문에 안내사항 팝업을 확인을 눌러주셔야 하며 누르신 후 원하시는 원재료가 있으시면 해당 내용을 아까 안내드렸던 품목제조 보고처럼 추가를 해주시거나 혹은 삭제가 필요하신 경우 오른쪽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할 경우 해당 원재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삭제로 바뀝니다. 신규 원재료를 추가하는 방법은 품목제조 보고와 동일하며 신규로 추가했을 경우에도 상태값은 신규로 바뀝니다. 다른 포장재질 기타 변경 여부, 한랄 인증 변경 여부도 제조 방법 설명서 쪽으로 이동하시면 수정이 가능하며 기타 같은 경우는 기타 등등의 기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 품목제조 보고서 내에 기타라는 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기타란을 수정하셔야 되는 경우에만 체크 후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용법이나 제조 방법, 보관 방법 등은 별도의 변경 항목 체크 없이 기존에도 계속 그 칸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 풀려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니 그 부분을 변경하실 때에 기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보고에도 구비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며 이는 품목 제조 보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산실적 보고입니다. 생산실적 보고란 식품제조 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주류업체,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1년 동안 생산실적에 대해 보고하는 업무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생산실적 보고 같은 경우도 반드시 기업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산실적 보고도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 내에 있으며 해당 메뉴 안에 생산실적 보고 안에 다시 생산실적 보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생산실적 보고 메뉴 클릭 시 해당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의 1번에 해당 연도에 맞는 생산실적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살표 아래에 있는 보고자 정보 및 종업원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내용에서 입력되어 있는 영업장 주소를 참고하여 지역 구분, 법인 정보, 사업자 정보, 종업원수 등을 입력하고 그 외의 필수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나시면 본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항목에 있는 전체 품목 불러오기라는 버튼을 이용합니다. 해당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전년도에 보고된 품목 정보들이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진 정보는 해당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오른쪽에 있는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통하여 전년도 내용을 엑셀로 수정 후 업로드하여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된 정보는 임시 저장 버튼이 활성화될 경우 저장이 가능하며 생산실적 보고 화면은 30분 정도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기 때문에 작성 정보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직접 수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로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품목 불러오기 기능이 아니라 직접 해당 화면에서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생산실적 보고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1번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2번처럼 행이 하나 생기고 직접 해당 칸에 모두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품목 제조 보고 번호나 제품명을 불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가 직접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품목 제조 보고 번호가 없는 업종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요 사용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행에서 입력하시고 나시면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되도록이면 저장을 자주 하셔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네모 박스는 주의사항인데 사실 식품 영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자 정보와 품목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나시면 보고사항 제출을 클릭하시고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시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생산실적 보고가 완료됩니다. 사실 생산실적 보고 같은 경우는 의무로 영업자가 진행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1월 달에 보고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내년에도 1월에 보고를 하기 위해 12월에 저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또다시 교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생산실적 보고가 바로 당장 진행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12월 연말에 진행될 생산실적 보고 교육 때에도 들으러 오시면은 이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 그때에도 한 번 더 교육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증명서 출력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증명서 같은 경우는 저희 식품안전나라 내에서 민원을 신청하셨으면 그 민원에 대한 수령 방법을 외부로 선택하셨을 경우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식품안전나라 좌측 상단에 통합민원 상담을 클릭하시면 전자민원 메뉴 안에 나의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로그인 시에는 오른쪽 상단에 나의 민원 버튼이 계속해서 떠 있기 때문에 해당 버튼으로 바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나의 민원 화면으로 이동하실 경우 해당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1번에 접수번호라든지 민원 사무명, 품목명을 통해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민원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회 조건을 활용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시더라도 아래쪽 실제 조회되는 민원 화면 아래에는 제일 가장 최근 신청 접수 민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확인하셔서 증명서를 출력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민원에 대한 정보는 2번, 3번과 같이 제공되며 4번처럼 출력하실 수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 미출력이라는 버튼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미출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증명서 출력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증명서 출력 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은 민원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목제조 보고는 식약처가 아닌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세울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민원 처리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어 품목제조 보고 등 해당 민원을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실 경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을 하시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완 또는 반려를 받으셔야만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또는 보완 반려 처리가 필요할 경우 관할 처리기관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보완의 경우 수정 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려의 경우 해당 접수번호의 수정이 아닌 신규 민원으로 재신청되며 변경 보고 시에는 다시 재접수가 불가능하여 민원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보완 기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으로 시스템 오류 분실로 인하여 증명서를 다시 출력하고 싶습니다. 증명서 출력은 1회 출력이 가능하나 재출력이 필요하시면 시스템 문의로 요청 주시면 언제든 재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명서 출력 시 보고한 내용과 출력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민원 신청 상세 페이지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력한 내용과 다르게 나타났다면 저희 시스템 문의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바로 빠르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부록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터넷 접속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식품안전나라도 사이트이기 때문에 간단한 옵션 설정 작업으로 인터넷에 대한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민원 작성 화면이 안 보인다거나 혹은 첨부 파일 등 화면에서 화면이 자주 튕기시거나 하는 오류 등은 주로 인터넷 설정 3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창을 보시면 상단에 도구바가 있고 도구를 클릭 시에 호환성 보기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호환성 보기 설정 화면이 나오며 해당 화면에 호환성 보기에 추가한 웹사이트라는 항목에서 저희 식품안전나라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거 버튼을 눌러 해당 목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호환성 보기에서 모든 웹사이트 표시라는 항목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옵션으로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두 번째 보안 탭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6번, 7번이 있는 작은 영업 웹사이트를 추가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6번 영업 웹사이트 추가 화면에 저희 사이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앞에 www가 아니라 별키를 입력하시고 별점 foodsafetykorea.go.kr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하실 때 아래쪽 7번에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 필요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가질 수 있으니 체크를 해제하시고 저희 사이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인터넷 접속 문제 해결 방법 세 번째, ActiveX 필터링 해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단에 도구를 클릭하시면 ActiveX 필터링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가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체크가 해제가 됩니다.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 되거나 수수료 결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 이 같은 조치를 해주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원료 목록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품안전나라 메인 페이지에 전문 정보 메뉴에 들어가시면 식품 원료 목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품목 제조 보고 민원 신청 시 해당 재료가 없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제품명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품 뒤에 라벨지를 확인하시고 식품 유형명을 검색하셔야 하는 부분과 함께 그럼에도 사과, 고구마 등 단일 원료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는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라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식품 원료 목록 메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식품 원료 목록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의 1번 부분에 본인이 찾으시는 단일 원료를 입력을 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명 또는 영명, 학명 또는 특성까지 전부 다 함께 조회되어서 이 제품을 먹을 수 없는 재료가 아니라 해당 재료가 이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양 호박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등재되어 있다 보니 검색이 안 됐던 거라 이런 식으로 해당 메뉴를 활용하셔서 실제 원재료의 명칭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사용 부위 부분 보시면 여기는 열매, 씨앗 두 개이기 때문에 서양 호박으로 원재료를 검색하실 수 있지만 사용 부위가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플러스 사용 부위가 원료로 등재됩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의 경우 사용 부위는 열매 하나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명칭은 토마토가 아니라 토마토 열매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료 목록을 활용하셔서 원재료를 확인하시면 훨씬 편하게 품목제조 보고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나라 매뉴얼 화면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발표 자료는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기 위해 재제작된 화면으로 저희 식품안전나라 해당 메뉴로 들어오시면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가 있고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 안에 오른쪽에 이용 안내에 민원 신청 매뉴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저희가 식품안전나라 매뉴얼 책자 형태의 PDF 파일을 올릴 예정입니다. 식품 영업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작업이 약간 딜레이가 되어 내일 오후에 해당 교육 자료가 올라갈 예정이라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메뉴로 들어가셔서 자료를 내일 다운받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 영상은 정리 후 다시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식품안전나라 매뉴얼 페이지에서나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다시 청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바로는 아니고 이번 주 중으로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저희 품목제조 보고에는 그 내용량이라고 하는 칸은 따로 없는데 혹시 500ml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용량이 포장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면 포장 단위도 수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품목제조 변경 보고를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참여하실 때 정보 입력하시는 휴대폰 번호로 이제 랜덤을 돌리기 때문에 추첨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는 관계없습니다. 품목제조 보고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 보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세한 2kg를 추가 생산할 경우에 대한 변경 보고 진행 여부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제조 보고 시 배합비를 100%를 맞춰야 하나요? 품목제조 보고 배합비는 100%를 넘길 수는 없고요. 100 이하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100%를 맞추시는 건 맞지만 제품에 따라 100 이하로 진행되셔야 되거나 정확한 배합비가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입력 없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100을 넘기지 않고 해당 업종이 해당하시지 않는다면 100%를 맞춰서 입력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합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으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관할 어려우신 경우이시면 선생님들 담당 관할 기관 지자체랑 얘기를 하셔서 내용을 말씀하시고 배합비 부분을 입력을 안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 설정 시 유사 제품 검색해야 하는데 온라인 검색에 의존하셔야 되는 부분 문의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포장 재질까지 다 보실 수는 없고 저희 식품안전나라 메인에 보시면 전문 정보 메뉴 안에 제품 검색 화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몇 가지 비슷한 제품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제품들 내에서 또다시 이제 온라인 검색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안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사 제품 비교권이다 보니까요. 세부 원료 관련된 질의 같은 경우는 식약처 권고사항이 세부 원료를 5개 이상 기입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필수라고 하기보다는 권고 느낌이라서요. 요것도 사실 담당하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자체로 문의하셔야 되는 게 맞고 기임 여부를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개 이상 권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상으로는 동일 배합비로 다른 제품명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이제 처리를 내리시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요것도 죄송하지만 처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희 시스템 쪽에서 안내를 드린다기보다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2020년 식품안전나라 사용자 영업자 교육 식품 영업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